제일 위에 뇌는 뇌혈액 부족으로 두통과 멍함이 생깁니다. 체내 염분이 부족해서 혈액량이 줄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산소가 부족해져서 만성적인 두통이나 멍한 느낌을 줄 수 있죠. 두 번째, 여기는 전신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피부 건조라든가 각질이 생길 수 있겠죠. 체액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당연히 활력을 잃으면서 각질이 쉽게 일어나죠. 입, 코, 목 등 점막이 건조해져서 마른 기침이나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소금의 역설, 생명의 열쇠와 위험 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 몸에 이 필수적인 소금인데요. 이게 균형이 중요하죠. 제천에서 소금에 대한 전문가분들 많은 인터뷰를 했잖아요. 역시 결론은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균형 있게 먹어야 되고, 또 소금이 정말 필수적인지, 또 결핍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는 건강한 균형 찾는 방법들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단순한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까지 저염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한국 사람은 짜게 먹는데 어떡할 거냐. 네, WHO에서 권고하는 것보다 1.5배 많이 먹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리가 소금으로 인한 무슨 병들이 많이 있냐고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김원숙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각보다 소금을 그렇게 죄악시 시켰는데 소금이 나쁘다는 의견들이 그렇게 실험한 결과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추측인 것이 또 많고, 그게 이제 매스컴의 문제긴 하죠. 소금이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경 전달 신호, 신경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뇌의 생각과 명령이 이 모든 그 전기 신호인데, 특히 소금에 있는 나트륨은 이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필수 재료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 사고, 운동하는 능력 모두를 갖다가 좌우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저염식 드시는 분들은 맨날 골골하죠. 아프죠, 그죠? 예, 아픕니다. 저 실제로 소금 판매할 때 가끔씩 전화가 오는데, 한 분하고 사연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분 사연은 저염식이 좋다고 그래 갖고 저염식을 했다가, 제가 직접 통화로 들은 얘기입니다. 남편분은 두 분께서는 그거를 돌아가셨고, 어떤 병인지 를 돌아가셨고, 큰딸은 뇌수술을 했고, 예, 저염식으로 먹고, 작은 딸은 다른 게 아파하고 심장 질환이 있고, 본인도 골골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을 좀 먹고 나서부터 그게 괜찮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안 먹으니까 이런, 특히 여성분들도 다이어트 한다고 저염식 하는 거 옛날에 인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뇌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적정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소금을 막 퍼먹으라는 얘기 아니고 적정하게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 농도가 0.9%에 염동을 하는 건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소금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소금이 이 혈액량을 조절하고 삼투압을 유지하여 갖고 세포의 생존 환경을 만들죠. 우리가 근데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삼투압에서 물이 혈압으로 쭉 들어오니까 일시적으로 고혈압 같은 혈압이 높아지는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뭐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고혈압도 가장 큰 무서운 이제 질병들, 특히 이제 뭐 뇌졸중으로 바로 혹은 심근경색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소금을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예,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는 뭐 고혈압이라든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신경 신호 전달뿐만 아니라 체액 균형도 조절하고 또 소화와 영양도 흡수를 하는 거예요. 위산주 성분이 소금의 염소입니다. 그죠? 영양소가 이 체내에 흡수될 때도 나트륨이 운반체로 쓰여요. 이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저염식으로 안 드시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 결핍의 위험 한번 볼까요? 지나친 저염식은 몸이 엄청나게 힘들어하는데 지나치게 싱겁게 드시면요 이제 혈액량이 줄겠죠. 저혈압이 저혈압이죠. 우리 몸의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에만 혈액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래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뇌는 뇌혈액 부족으로 두통과 멍함이 생깁니다. 체내 염분이 부족해서 혈액량이 줄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산소가 부족해져서 만성적인 두통이나 멍한 느낌을 줄 수 있죠. 두 번째, 여기는 전신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피부 건조라든가 각질이 생길 수 있겠죠. 체액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당연히 활력을 잃으면서 각질이 쉽게 일어나죠. 입, 코, 목 등 점막이 건조해져서 마른 기침이나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볼까요? 말초 혈액순환 저하, 수족냉증까지도 생길 수 있다. 혈액량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우리 몸의 심장, 뇌와 같은 주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끝, 발끝까지 가는 그 말초 부위의 혈관을 갖다가 수축시킨다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 냉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족 냉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혈액이 여기까지 전달 못 되는 이유가 단순히 저혈압이 아니고 심장하고 정말 뇌 같은 데에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예, 여기까지 못 보내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족 냉증일 때 '아 내가 소금을 좀 적게 먹었나?' 요렇게 의심 한번 해 봐도 되겠죠. 그다음에 소화액이 부족하니까 소화불량, 생리통, 만성 불편함이 있겠죠. 네, 체액 부족 때문에 이 발바닥도 갈라진다고 합니다. 예. 발바닥 피부가 이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건 단순 무좀뿐만 아니라 이 체액 부족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몸 전체에 수분이 부족하면 가장 먼 곳에 있는 발바닥, 피부까지 영양과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마른 논바닥처럼 그렇게 갈라지고 꼭 무좀발처럼 갈라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다만 또 과잉의 위험성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WHO 통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인은 WHO 권장량보다는 한 1.5배 정도 더 먹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것보다는 질병이 덜 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네 참고하시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 균형 잡힌 게 제일 중요하죠. 항상 얘기합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보고 싶으면 일단 좀 줄여야 됩니다. 근데 저는 국물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 따뜻한 이 따소물, 따뜻한 소금장 하는 그런 건 좋죠. 전 요즘엔 근데 더워서 얼마 전까지는 따뜻하게 먹었는데 요즘 더워서 아침에 하고 그냥 찬물에다가 싹 해 가지고 먹습니다. 제가 인제 아침에 주로 마시는 이제 엠키 눈소금 같은 경우는 그건 되게 잘 녹아요. 물에 딱 넣기만 하면 그냥 싹 녹아요. 예. 그래 갖고 그 이온 음료와처럼 그래 갖고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라네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보시고 지나치게 짜거나 싱겁게 먹지는 않는지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데 항상 이제 여쭤보시는 게 전문가분들 인터뷰에도 뒤에다 그래서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분들도 그걸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밥 먹을 때 짜게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잖아요. 본인도 몰라요, 식습관에 대해서는. 보면은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전문가가 무조건 몇 그램 먹어라, 몇 그램 먹어라. 그걸 얘기하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평소에 짜게 드시는 분한테 몇 그램 더 먹으라 그랬다가 네.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전문가들의 말씀은 항상 그거예요. 소변을 봐라, 소변. 소변이 너무 센노라면 수분과 소금이 부족한 거고 소변이 너무 자주고 옅으면 소금이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고 소변을 보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라는 게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서양 합리주의부터 시작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조건 뭐는 몇 그램, 면은 몇 그램 이런 거에 우리가
항상 이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근데 인제 쇳놀이 같은 것도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 되죠. 쇳놀이는 버너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그걸 태우면 얼마면 그 연령이 나온다는 건데 우리 몸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그걸 불사질러 갖고 막 불로 태워 가지고 그걸 영양소로 만들어 내고 하나요? 그거 자체가 이제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기본적으로 음식이 들어가 갖고 그 버너에서 타는 열량하고 우리 몸에 들어와 갖고 흡수되는 거랑 메커니즘이 다른데 무조건 칼로리로만 산정해 갖고 이거는 200 칼로리니까 적고 이거는 2000 칼로리니까 많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자체가 아니라는 건데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이 서양 합리주의라든가 또 수치에 딱 맞는 거에 너무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무조건 고것만 보고 소금도 몇 숟가락만 먹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좀씩 드셔 보시고 한 숟가락 뭐 조그만 그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넣어 갖고 500 밀리에 드셔 보시고 '괜찮네.' 싶으면 좀 더 먹어. 몸이 좋네 그러면 더 드시면 쪼끔 더 드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설사를 해. 보통 이제 소금 저도 미네랄 소금 먹을 때 설사를 처음에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몸이 평소에 그렇게 많은 미네랄을 안 받아들였나 봐요, 제가 식습관이. 저도 이제 처음에 미네랄 소금 먹었는데 설사를 한 3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사 안 좋네. 설사는 딱 안 좋은 거니까 몸에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1주일 동안 멈췄어요. 그다음에 먹으니까 인제 몸에서 쫙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드셔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죠? 우리가 퀴즈도 풀어보고 여러분의 건강 상식도 높이면서 건강을 높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패스하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 외에 좀 더 강조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첫째, 물 섭취량을 하루 4리터 이상으로 늘리는 것. 둘째,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것. 세 번째, 모든 종류의 곡물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 네 번째, 히말라야 핑크소토 같은 건강 소금으로 대체하는 것. 이건 딱 보면 아시겠죠, 그죠? 네, 힌트 한번 볼까요? 나트륨과 기량작용을 하는 거. 이게 뭘까요? 네, 답은 B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 상태에서 두통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주된 생리학적 기전은 뭘까요? A. 삼투압 차이로 인해서 뇌세포로 수분이 이동하여 뇌 부종이 발생하기 때문. B. 나트륨 부족으로 뇌의 전기 신호가 완전히 멈추기 때문. C.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나트륨에 과민 반응하기 때문. D. 뇌로 가는 혈류량이 과도하게 증가하기 때문. 힌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혈액과 뇌세포 사이에 수분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답은 A죠. 네.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뇌세포 안에서 물이 이동하여 갖고 뇌가 붓게 되는 거예요. 이는 이제 두개골 내 압력을 높여서 두통을 유발하는 거죠. 뭐 뇌뼈가 켜질 수는 없으니까 이 압력이 되니까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식단에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가장 주된 공급원은 뭘까요? A. 빵, 과자 등 가공된 간식류. B. 국, 찌개, 김치, 장류와 같은 전통 음식. C.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D. 조리 시 첨가하는 순수한 소금. 힌트 볼 것도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대 의학은 그렇게 지금 몰고 있어요. 다섯 번째, 최근 유행하는 소금물 요법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죠. A. 위 점막을 자극하여서 즉각적인 위궤양을 유발하기 때문. B. 급성 고나트륨 혈증을 유발하여서 오히려 심각한 탈수와 신장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 C. 소금물에 포함된 불순물이 몸에 해롭기 때문. D. 혈액의 염도를 0.9% 이하로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 힌트도 보여드릴게요. 인체의 항상성 유지 시스템 한번 고려해 보세요.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답은 B입니다.
고농도의 소금물은 체내 삼투압 균형을 깨뜨려서요, 세포 내 수분을 혈액으로 빼앗아 오고 과도한 나트륨을 배설하기 위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거죠. 요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섯 번째입니다. 만성적인 고염식은 고혈압 외에도 다른 전신질환의 위험을 높이는데요. 이 칼슘 대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세 번째 골다공증, 네 번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힌트 한번 볼까요? 나트륨을 배설할 때 몸에서 가장 함께 빠져나가는 미네랄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6번. 6번은 있습니다. 3번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이 소변을 통해서 칼슘 배출을 너무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없으니까 그럼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밀도가 골밀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나트륨이 생명의 불꽃으로 비유되며 신경계 기능에 필수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A. 뇌세포에 직접적인 에너지원, 포도당을 공급하기 때문. B.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수초를 구성하기 때문. C. 세포막 안팎으로 이동하면서 활동 전위를 생성하고 또 전기적 신호를 만들기 때문. D. 신경 전달 물질 자체를 합성하기 때문. 힌트 보여드릴까요? 신경 신호는 전기적인 현상입니다. 답이 나왔죠 이미? 네, C입니다. 나트륨 이온의 급격한 세포내 유입은 세포막의 전위를 변화시켜 신경신호, 즉 활동 전위를 발생시키는 핵심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한번 볼까요?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1일 나트륨 섭취량은 몇 배일까요? 네, 그렇죠? 이건 뭐 항상 1.5배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극단적인 저염식으로 인해서 수족 냉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생리학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피부의 온도 감지 세포가 나트륨 부족으로 오작동하기 때문. B. 나트륨 부족이 혈액 자체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 C. 혈액량 감소 시 인체가 주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 발 등 말초 부위의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 D. 나트륨이 체내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주요 연료이기 때문. 힌트 한번 볼까요? 이거 다들 이제 금방 아셨죠? 혈액량이 줄었을 때 우리 몸은 어디에 혈액을 우선으로 보낼까요? 심장이라든가 뇌로 보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모자르니까 뭐죠? 네, 손, 발 등 제일 끝에 있는 말단부에 있는 그죠? 혈관으로 수축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혈액량이 부족하면 생존에 필수적인 뇌하고 심장 등으로 혈류가 쏠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이런 데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열 번째는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풀어보십시오. 장시간 격렬한 운동 후에 다량의 땀을 흘린 운동선수가 일반인들보다 나트륨 보충이 더 중요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운동으로 인해서 근육이 나트륨을 모두 소지했기 때문. B. 나트륨이 운동으로 인한 피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유일한 물질이기 때문. C. 땀을 통해 수분과 함께 나트륨도 대량 손실되기 때문. D. 운동 후에는 신장의 나트륨 배출 기능이 항진되기 때문. 네. 답은 네, 아시겠죠? 그죠? 네. 요거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